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DRAM 가격에 400일 만에 반등 소식과 함께요, DDR5로 본격적인 전환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6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에 따른 확장현실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4%, 나스닥이 0.3% 하락을 하면서요, 약보합세를 보였죠. 자, 하지만 일주일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다우지수가 1.2%, 나스닥도 0.3% 상승을 했네요. 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독일이 1.3%, 영국이 1.6% 한 주 동안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속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요, 5월 초순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자, 특히요, 지난 3월 중순경에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 뱅크라든지 이러한 유동성 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면서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와서 볼까요? 자, 국내 증시는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주 저항선인, 그죠? 이 2500선 돌파, 또 코스닥 지수는 훨씬 강한 상승이죠. 900선마저 돌파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승, 우리가 지난번, 그러니까는 이 3월 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그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 특히 코스닥에서 개별주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4월 들어서 개별주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 특히 연착륙이 온다면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은 경착륙에 대한 경기 지표가 나온다면 아마 좀 조정폭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자,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본격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은 한 35%밖에 보지 않다. 상당히 낮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은 좀 안정적이지 않나.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크게 확대되고 있죠. 자, 코스피 시장에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1,900억 매수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매수했고, 개인이 지난 금요일날 4,300억 매도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8천억, 그죠? 기관도 순매수예요. 지난 금요일날 2,600억 순매수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8,700억.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순매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현물 시장뿐이 아니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5천억. 우리가 최근에 선물 시장을 눈여겨보면요, 보통 힘든 장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왔다가 전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다 원위치 되는데, 전매가 나올 때도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내부에 흐르는 힘이 강하다는 걸요, 의미를 한다는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이 코스피 지수가 올해 15% 상승해요. 또 코스닥은 33%.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은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지인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주로 이제 이 파생 선물 매매하는 친구인데, 재작년에 선물에서 한 60억 벌어서 작년 종합소득세, 지금 파생 쪽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죠. 한 6억 정도 내고 작년에는 한 71억을 벌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종합소득세로 한 7억. 그러니까 이 국내 시장에서 아마 최고의 개인 전문가, 파생 실력자인데, 그 친구가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자,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후엔 또 한번 연락이 와서 월요일서부터는 좀 매수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 친구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뭐 0.01%의 고수기 때문에
그죠?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약간 참고는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장의 목표치 2700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71포인트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3.2% 상승인데 2570에서 2700 정도면 한 4, 5% 정도만 상승을 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 목표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조금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단기에 좀 크게 오른, 특히 이번 달에 크게 오른 종목군들은 좀 오를 때마다 조금 물량을 비중을 축소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너무 섣부른 판단, 예단을 해서 있는 물량을 다 줄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식은 빠질 때는 우리가 이만큼 바닥인데 좀 더 추가로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오르면 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오를 때는 좀 더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미리 예단을 하기보다는 크게 거래량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를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 이수장 증권TV의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우리가 크게 섹터 4개로 나눠서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죠? 예, 전기전자, 5G 통신장비 한 섹터, 자동차, 자율주행 2차전지, 뭐 소재, 장비, 폐배터리,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최근에 저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친환경, 특히 하나솔루션을 뭐 한두 달 정도 아니면 두세 달 보고 한다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앞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바이오, 그리고 K컬처, 그리고 기타죠. 아마 요 밑에 보면은 연말 연초, 그러니까 지난해 말서부터, 그렇죠? 올해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또 그것도 이소장 증권TV에서 최근에 이 무료로 문자 발송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말 연초 개별주 관심 테마에서 1번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등 전기전자 개별주,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보면 월덱스, ISC, 웨센, 에스텍, 두산, 테스나, 그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에서도 우리가 RFHS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을 교체했고, 그죠? 이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바이오 중성,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특히 이 셀트리온 같은 게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크게 올라가는데 추가 상승률은 앞으로 더 남아있다 봐요. 새롭게 순환매 상승 가능하고, 또 2차전지 장비주, 우리가 DNT, 그죠? 상당히 강조 많이 해드렸고, 한화기술도 마찬가지고, 로봇 관련주는 아깝죠, 그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월달, 12월 1월달 로봇 관련주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특히 3월 말 4월 초선도 우리가 모트렉스,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뭐 코스모 화학도 우리가 2차전지 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엔터주, 우리 뭐 JYP 같은 경우가 한 30% 이상 수익을 나고 한번 정리해.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만약에 제 방송을 12월이라든지 1월 달에 듣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개별주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했다면 지금 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전요, 이 주식시장은 엄연하게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뭐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저는 분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분야로,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간 종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렇죠? 남들 15만 원대에서 15만 원, 16만 원 사이에서 바닥권에서 이때는 살 때다, 그렇죠? 물론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오지만은 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중은 유지를 해주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줄이면서 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 한 종목에 크게 갖고 있으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질 때는 상당히 힘든 국면이 연출된다, 그렇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투자자는 괜찮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그걸 견디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테마가 다른, 그리고 위치 많이 올라간 종목,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포트폴리오를 작게는
이 테마별로 하나, 섹터별로 하나 내지 두 개에서 뭐 한 5개 종목에서 10개 정도 사이를 구성을 해주면은 시장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좀 지금 자율주행도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좀 상당히 강조하고 모토에서도 3월 말 4월 초는 강조 많이 해드렸듯이 있죠. 저는 지금은 하나솔루션 쪽의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 방송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 종목하고 또 이 확장 현실 어차피 6월 달에 애플의 헤드셋이 출시가 되면은 이 확장 현실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고 아마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거의 차트 모양의 바닥권에서 새로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면 무료 문자 정보 신청 있죠? 좀 이소정 증권TV가 작년 말서부터 지금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장기로 끌고 갈 핵심 주도주 또 매일같이 시장 특징 뉴스 특징주라든지 또 단중기로 할 종목 타이밍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 하루에 3, 4회 정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하고 무료 문자를 받기를 신청한다라고 메모를 문자를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최근 그 주 후반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 그 전주에 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조정의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특히 이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 우리가 계속으로 말씀드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대요. 지난주에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따르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죠. DDR4 16GB가 지난해 3월 7일 이후 한 400일 만에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좌측 상단의 차트 모양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자,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잘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종합지수 봤듯이 그죠? 모양새가 비슷하죠. 맨 위에 있는 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맞고 빠지다가 지난 연초에 돌파를 해주고 하회했다가 다시 모습을 만들고 돌파죠. 자, 고점 부근에서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차트 모양 보면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 올해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65달러가 돌파된다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저는 지금 뭐 주 후반에 좀 조정을 며칠 받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특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만 하나 더 새롭게 한 게 DDR5 그러니까 지금 신제품 DDR5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마 오래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면요. 현재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기로 작년 DDR5 시장 점유율이 11%라 그랬죠. 이것이 갈수록 높아져서 50% 이상 그죠?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건 어차피 추세니까요.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DDR5가 확산될수록 수혜되는 종목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그 종목으로 아비코전자 아마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DDR5가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아마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 아비코전자는 메탈 파워 이 인덕터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그러니까 DDR5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은 그렇죠? 이 멘탈 파워 인덕터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 종목을 볼 때 우리가 DDR 지금 5가 나왔지만 DDR4도 있었겠죠. DDR3에서 4로 전환할 당시를 보면은 전환율이 50% 되던 해 최대 실적을 아비코 전자가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판가가 높은 인덕터가 메인으로 실적 성장을 주도할 걸로 보여서 2023년에 이제 태동을 해서 4년, 5년도까지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죠?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실적 부분 봐도요. 2021년 아비코 전자의 영업이익이 31억에 그쳤지만은 작년에 113억 상당히 좋아졌죠. 올해 170억, 내년에는 340억.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을 해서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그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까지 됐는데도 이 아비코 전자는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비코 전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볼까?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 모토렉스 보십시오. 그죠? 이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돌파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제일 아까운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연말 연초에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좀 빨리 좀 정리한 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코스모화 그죠. 이것도 한 30%에서 좀 많이 수익 났다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말했던 25,000원대였으니까는 그죠? 지금 뭐 9만원까지 올라가는 강한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자 DNT도 역사적 신고가죠. JYP도 역사적 신고가 그죠? 이러한 종목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연말 연초에 개별 종목군들, 그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크게 수익해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아니라죠. 앞으로 주도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를 임해 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아비코 전자. 자, 아비코 전자는 요번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중 후반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나왔지만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 봤을 때 이번에 좀 조정을 받아서 이 12,000원 초반대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이 역사적 신고가가 저는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DDR5가 이제 태동을 하고 작년에 점유율이 11%고 그죠? 올해 내년을 거쳐서 50%가 넘어가면은 그죠? 아비코 전자 실적이 본격화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의 주가도 크게 상승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죠? 예, SN, ST, 그러니까 EUV 관련 종목에 지금 총 3개 종목이 있다 해서 FSD라든지 동진샘, 그 중에 SN, ST을 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도 보고, 그죠? 그리고 이 개발, EV용 블랙마스크 개발 임박이고, 펠리클 같은 경우에는 극자에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부분이 크게 가파르게 좋아진다. SN, ST. 그리고 이 후공정 업체 테스트죠. 두산, 테스나. 그리고 재료 부품, 소재 부품 중에서 월덱스. 그리고 IX, 그죠? ISG 이 부품이죠.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종목이 상당히 많지만 좀 압축을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중에 한 종목 우리가 메인 전기전지에서 메인 종목 하나 놓고 우리는 이제 삼성전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 삼성전기가 됐던 LG전자가 됐던 메인으로 한 종목 놓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한 장 그리고 5G 통신 장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RF에서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데 서진 시스템 이런 것 중에 한 종목 정도로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달라.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가면 줄여서 요 종목 부채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교체 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조정 모습 반도체 종목 볼까요? 자 원익 QNC 그쵸? 자 원익 QNC가 지난 후반서부터 3일 정도 하락 모습인데 수급이라든지 저는 그런 모습. 자 원익 QNC 수급 보십시오. 최근 3일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상승할 때 개인들이 매도했던 물량보다 크게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만원 21,000원 초반대에서 이번에 28,000원 가까이 상승을 할 때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에 좀 조정을 받은 후 그렇죠? 재상승이 기대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들. 자 ISC 그렇죠?
ISC도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월덱스, 그죠? 최근 2, 3일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 수급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던 물량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뭐 2, 30%씩 올라왔으니까는 거기에 따른 차익 욕구가 생기면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익 보고 도망갔다 생각하는데 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SNS텍, 그죠? SNS도 꾸준하게 개인들 매도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두산 테스나도, 그죠? 그런 부분. 특히요, 이 월봉상으로 놓고 봐도요, 그죠? 충분히 역사적 고점 돌파를, 그죠? 다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했단 얘기는 매물, 우리가 보통 매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전 매물, 차익 매물.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본전 매물은 없다. 왜? 내가 가령 어떤 종목이 5만원에서 3만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5만원에 물린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와서 5만원 오르면은 이 본전 매물,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지겠죠. 그죠? 그 부분은 역사적 신고 나온 종목은 없다. 그러한 부분에서 역사적 신고가, 특히 아까 말한 실적들이 다 뒷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라는 것은, 그죠?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대로 6월 달에 애플이 혼합현실 헤드셋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확장현실, 그러니까 확장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아마 가상현실, VR이라든지 증강현실, AR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이제 이거를 혼합한 MR, 혼합현실, 이것을 토탈해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의 헤드셋 출시로 따라서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1월 달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요번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의 흐름 테마입니다. 근데 어떠한 계기로 발생해서 그 테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6월 달에 나오면 지금 부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납품이 될 거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이 출시 전에 한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특히 이 애플의 이 6월 달에 출시 예정에 딱 맞춰서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 확장 현실 기기 갤럭시 글래스 상표권을 출했다 그러죠. 또한요. 이 아마 3월 달이 올 초죠. 올 초에 갤럭시 S23 언팩 행사에서 구글, 퀄컴과 이 확장 현실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그죠? 아마 2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SR 시장이 그러니까 SR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은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이 올해 3,600만 대, 작년에 1,800만 대 수준이었으면 한 100% 증가하는 거죠. 2025년에는 1억만 대, 그리고 2030년대에는 10억대까지. 그러니까 이 확장현실은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커지면 크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6월 달에면은 그 전에 한번 그러니까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거기에 관련 종목 코아시아 CM, 뉴프렉스, 스코넷,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아마 하이비전 시스템은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초소형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죠. 근데 이제 올해 북미 고객사 애플이죠. 신제품 카메라 폴드점 탑재 등 스펙 변경과 세계 카메라 모듈 탑재를 한 SR 기기, 그죠?를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근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의 XR향 신규 검사 장비 납품 예정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한 코아시아 CM, 뉴프렉스가 카메라용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생산 기업인데 모습이 괜찮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전지 장비 중 앞으로 오랫동안 행보했던 DNT,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한번 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DNT 우리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보초 설명인데 뉴프렉스도
그러한 모습 한번 보초를 설만하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인데, 자,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일봉상을 놓고 볼게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바닥권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좀 올라왔던 부분인데 조정받고 새롭게 또 모습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죠? 요 종목 보고요. 근데 얘네들 모습이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리고 뉴프렉스, 그죠? 뉴프렉스도 지금 몇 달입니까? 작년 11월 달, 12월 1, 2, 3, 지금 4개월째 일정한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수는 얼마나 변동성이 컸습니까? 12월 달에 지수 크게 하락하고 또 했던 부분인데, 얘는 주가가 변동성, 시장 대비해서 변동성이 없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끔 저는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게 빠질 때 종목, 내가 관심 종목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들 올라가기 때문에 옥석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막 올라가는 중에 한번 크게 덜커덕하고 뭐 보름이고 한 달짜리 크게 하락하는데 종목은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무지 컸는데 얘는 주가 관리했다. 그렇죠? 우리가 DNT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 뜨기 전에 우리가 했던 1월달, 그죠? 보초를 한번 세어보자라고 말씀드릴 때가 이 1월달이죠.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의 바이브에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에서 뉴프렉스도 그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확장현실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거의 다 비슷한 모습. 이 스콘넥도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 CM은 좀 먼저 올라가고, 얘는 먼저 올라가고, 그렇죠?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좀 뒤늦게 움직였어, 그렇죠? 뒤늦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아까 말씀드린 뉴프렉스라든지 스콘에서 먼저 크게 뜨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얘는 뒤늦게 떠서 이게 많이 뜬 것 같지만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확장 현실, 그러니까 종목은 어떤 테마에서 혼자 가면은 빨리 많이 갈 수 있지만 연속성 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이 애플의 6월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누군가가 조금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다 분석해서 다 뭐 우리가 재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 안 들리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미래에셋에 대해서 1분기 실적 전망치인데 좀 적자가 나온다는 1분기 실적 부진, 좀 요것이 조금 하나 좀 마음에 걸린다. 좀 요거는 요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실적 좋아져요. 올해 446억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이때가 이제 435억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역대 최고 실적 예상되는데 1분기만 좀 부진한다라는 그 부분 참고를 해주면서 애플 확장 현실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들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저는 한번 뭐 단기가 됐던 단중기가 됐던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정회원,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죠. 6개월이 200만원, 1년에 300만원. 자, 이건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무료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무료 정보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는 거고, 이 유료 정보는 우리 이제 많은 전문가분과 회의를 거쳐서 엄선된 종목을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 이 유료 정보를 나는 돈 내고 대우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고급 정보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